자, 그러면 이제 실무 문제 1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퀵서치 나오죠? 그쵸? 퀵서치 나오고, 거래처? 이런 식으로 쳐도, 거래처?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이라고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를 제일 밑에다가 우리가 1001번, 그리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보석상사, 그리고 유형은 동시라 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8811359, 대표자 성명은 송달인,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종목은 금속가공, 그리고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그리고 홍문동,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뭐 홍문동 선생님 이거 같은 줄에다가 써야 하나요? 네, 뭐 같은 줄에 써도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자로 다 쳐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복리후생비의 대체 적요를 넣으라 그랬나요? 네, 그러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하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대체 적요에 몇 번이요? 3번 해서 우리는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 정도는 코드 번호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811번 외우고 계시면 우리가 쉽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 3번인데 문제 3번들을 다들 너무 어려워하셔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순서라고 있어요. 교재 96페이지에 있네요. 96페이지를 확인을 조금 해주시고요. 무조건 기말재고액이 나오면 기말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셔야 하고요. 기말재고액의 수정은. 그 다음에 무조건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그대로 제품 매출 원가에 들어가게 되고 단기순이익이 그대로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들어가고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그대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얘가 순서예요. 얘가 순서. 자, 그러면 우리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외주가공비 제조 원가에 속한다 그랬고 누락됐다 그랬죠? 그러면 왜 원가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원가명세서부터 가야죠? 네, 그럼 원가명세서에 외주가공비가 누락됐나요? 그럼 외주 치시면 외주가공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외주가공비에다가 얼마 써요? 550. 얘를 엔터를 치는 순간에 이제 여기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돼요. 맞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8,015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어디로 가야지 돼요? 이제 화면을 이렇게 조금 밀어 놓으시고 이쪽 끝에다가 보이게. 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매출 원가에 여기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을 우리 아까 이쪽으로 밀어 놨으니까 여기 있는 8,015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를 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단기순이익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단기순이익을 또 써야 되니까 이쪽 옆으로 갖다 붙여놓고 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기분 어디로 가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불러오기를 눌러주셔도 돼요.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676만원으로 됐네요?
그쵸? 그럼 이 금액이 또 필요하니까 얘를 또 옆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3,676만원 넣어주시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창들을 조금 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 문제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자, 07월 10일 날입니다. 서창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신흥기전 발행했네요. 1,000만원을 배서양도 받았죠. 배서양도 받았으니까 일단 차변에 받으러움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받으러움은 누가 발행한 거? 네, 신흥기전이 발행한 거. 그래서 거래처 써주셔야겠고요. 금액은 1,000만원. 받으러움 왜 들어왔어요? 외상매출금 회수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건 누구 거예요? 서창의 외상매출금을 신흥의 받으러움으로 회수를 한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8월 8일입니다. 자, 여기서 ESC 한번 누르면 1로 가고 방향키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0808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예수금 22만원 중 20만원 보통예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럼 예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무슨 변에 있어? 대변. 그쵸? 대변에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에 예수금 22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자, 그 다음은 09월 30일입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화재로 소실됐죠? 그럼 제품이 없어졌네요? 무슨 변에? 그럼 대변의 제품, 재고자산인가요? 제품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면 반드시 적요를 8번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내 것이 내 재고자산. 그러니까 상품, 제품, 원재료. 얘네들을 원래 판매가 목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반드시 적요를 8번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은 720만원이고요. 얘 왜 없어졌어요? 네, 재해손실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네.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이 나가나요? 25만원? 차변에 운임 지급했나요?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매출 시 운임은? 네, 운반비. 그래서 800번대에 있는 운반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11월 08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1,3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랬나요? 그럼 자기 주식에서 우리가 외우셔야지 되는 건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원가입니다. 자기 주식은 무조건 뭐라고요? 취득원가. 그럼 지금 자기 주식을 처분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일단 자기 주식이 나가야겠네요? 맞죠? 자기 주식이 그럼 취득가액은 주당 1,500원이니까. 맞죠? 그럼 45만원이 나가나요? 네. 그런데 차변에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네, 39만원이죠. 이해가 되셨죠? 1,300원에 처분했으니까 300주. 그쵸?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겼나요? 화면에?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무조건 차변. 그쵸? 손실.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6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날. 연말 불이익 돕기 성금 현금 300만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일단 현금 우리 300만원 나가나요? 저 출금 전표, 입금 전표를 잘 안 써요.
그래야 분계가 명확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시니까 입금 출금 쓰지 마시고 그냥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변에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빙고.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는 일단 샀는지 팔았는지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매입 거래인지 매출 거래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08월 25일입니다. 거래처인 맘모스 물산의 사업장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에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면세 매입인가요? 네. 53번 면세 매입 화환 공급가액은 2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남동 꽃 도매시장. 이해가 되셨죠? 네. 전자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현금인가요? 네,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대신에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영업부의 거래처니까 813번 적대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불공 쓰시면 안 돼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 불공인 거예요. 지금은 계산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세입니다. 네. 자, 날짜는 09월 5일날.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취득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보통예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나요? 네. 이거 뭐예요? 네. 왜냐면 토지 취득이라 그랬죠. 네, 토지 취득이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공급가액은 500만원에 5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한화공인중개법인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분계는 혼합,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5일.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현금 영수증, 현금과세 22번인가요? 네. 제품 공급가액은 96만 8천원인가요? 네. 그럼 88만원으로 나누어지죠? 네. 거래처는 이영수, 분계는 현금. 끝났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은 11월 19일날. 연기 실업에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나요? 네. 그럼 유형자산 매각이죠? 네. 유형자산 매각은 그냥 아예 틀이에요. 네. 그렇죠. 외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과세 매출입니다.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은 매각대금 1250만원에 처분을 했고요. 거래처는 연기실업.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로 나가야 되니까 5천만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차량 운반구 처분했으니까 무조건 209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3,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입금됐나요? 보통예금 입금된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계금액이에요. 1,375만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무조건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화면에 마이너스 250인가요? 마이너스는 무조건 무슨 변?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입니다. 12월 06일.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의 11월분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과세 매입인가요? 임차료. 그쵸? 네. 공급가액은 250. 거래처는 하우스 전자고요. 분계는요? 네, 혼합.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임차료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 거요? 생산부의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500번대 임차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미지급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2월 11일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아카디 상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나요? 네. 그럼 영세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1,100만원, 거래처는 아카디 상사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 몇 번 해야 되죠? 3번. 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700. 그쵸?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움이 400.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큰 문제 4번.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 정정하라 그랬어요. 자, 8월 31일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원 중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이체한 금액인 이만큼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 있겠죠. 일반 전표에 우리 8월 31일로 가보면 이자 비용은 원래 얼마였다고요? 50만원이었대요. 그쵸? 이자 비용이 50만원이었고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원천징수를 했나요? 그쵸? 그럼 원천징수를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예수금입니다. 그냥 예수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일 때는 선납세금이에요. 이자 수익은 선납세금이고 이자 비용은 내가 돈을 지급하는 거래죠. 내가 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원천징수가 예수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 지급하죠. 우리 회사가. 지급할 때 예수금. 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예수금, 돈을 받는 거래에서는 선납세금.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영국의 톰스사에 직수출 했는데 환율을 잘못 계산했네요. 그쵸? 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가 10월 02일인가요? 지금 수출 3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60이 아니라 1250원으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375만원으로 그냥 얘만 수정해 주시면 되죠. 그럼 밑에 분계 자동으로 금액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금액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결산정리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 결산 문제 1번. 소모품이라 그랬는데, 우리, 소모품. 우리 교재에, 이거 몇 페이지지? 123페이지예요. 123페이지에 있고요. 교재 123페이지에 소모품은 무조건 비미자사. 무조건 비미자사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해, 자산 처리하면 사용해.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냐, 소모품 B라고 처리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 지금은 문제상에서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계를 무조건 무슨 해? 사용액을 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리고 분계는 소모품이라고 처리한 이 소모품이 무조건 대변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모품 B로 처리하면 소모품 B가 대변으로 가면 되고, 아시겠죠?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12월 31일 그냥 엔터 2번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소모품이라는 게 250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 원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는 사용액을 분개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150만 원어치를 쓴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150만 원어치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시면 이렇게 소모품의 잔액을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는 150만 원만큼이 없어지면 되니까 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소모품이 없어집니다. 150. 그리고 차변에 830 소모품비가 150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처리한 게 대변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모품이라 처리했으니까 소모품이 대변으로 사라진다.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무조건 사용액을 분개해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절대 틀리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이 많아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다. 결산일에 34만 원은 선수금으로 밝혀졌고요. 23만 원은 원인을 알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바로 보여요. 그냥 12월 31일은 엔터 두 번 치시면 돼요. 그냥 날짜 입력하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의 금액이 차변에 우리는 항상 잔액란만 보는 거예요. 네. 여기 합계라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변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변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다. 현금 과부족이 무슨 변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다. 이렇게 자기 변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지 돼요. 무조건. 그러면 틀리실 일이 없으세요. 현금 과부족 분개는 자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소모품도 마찬가지. 분개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내가 처음에 뭘로 처리되어 있고 무슨 변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과부족은 원래 무슨 변에 생겼었다? 대변에 생겼었다. 네. 금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으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현금 과부족 57만 원이었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34만 원은 선수금이라고 그랬죠? 선수금. 누구 거예요? 번영. 34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죠? 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양수인가요? 이렇게 대차 차익이 양수냐 음수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면 무조건 뭐라고요? 이익. 음수면 손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자비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현금 과부족은 결산일 날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퇴직급여에 대한 설정인데 퇴직급여 우리가 자동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동결산 5가지 아시나요? 기말, 그 다음에 퇴직, 대손, 감가상각, 법인세.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는 무조건 자동결산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결산 이렇게 치면 기억 시옷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저 그냥 습관적으로 기억 방향키 오른쪽 시옷 이렇게 치시면 결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해되셨죠?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그냥 치시는 거예요. 엔터 그래야 무조건 1월서부터 12월까지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12월부터 12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 우리 퇴직이라 그랬죠? 퇴직 충당. 그쵸? 그러면 퇴직 충당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있나요? 그쵸? 첫 번째가 500번대예요. 500번대는 아래 거 3,500만원. 그 다음에 위에 거 3,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추계액만 갖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 다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퇴직은 추계액에 여기 화면 위쪽에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위에 퇴직 충당 누르시면 이렇게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500번대거든요. 500번대니까 제조가 3,500, 그 다음에 800번대는 3,0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결산 방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결산이 끝났죠? 맞나요?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눌러라? 전표 추가.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결산 붕괴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에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거래처인가요? 그쵸? 롯데카드는 거래처죠. 네, 거래처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시면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되죠. 그쵸? 네,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4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04 엔터, 04 엔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날짜 어떻게 입력했다고요? 04 엔터, 그럼 또 04 엔터. 그러면 4월의 처음부터 4월의 끝까지 이렇게가 설정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라 그랬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253번이죠. 맞나요? 네. 거래처를 여기서 롯데카드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엔터 치셔서 롯데카드를 그냥 찾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얘를 타자를 쳐야지 되냐, 그냥 안 치고 눈으로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롯데카드에 뭐라 그랬어요?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사용금액이란 얘기는 무슨 변? 대변. 미지급금 대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잔액을 봐야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차변, 어떤 건 대변. 그쵸?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을 보시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을 보시는 거고, 거기가 증가변, 감소는 반대쪽.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2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5월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인가요? 네? 아니에요. 분류 과목이에요. 그쵸?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분류 과목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일개표, 월개표로 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이 아니라 분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분류 과목은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에 이 왼쪽에 있는 이름들, 얘가 다 분류 과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분류 과목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5월달이라 했으니까 05엔터, 05엔터 이렇게 치셔도 5월달이 다 나와요. 굳이 얘를 여기서 월개표를 클릭을 안 들어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의 전체 총액이니까 우리는 795만 7,200원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볼 수 있고요. 각 종류별로 공급가액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에 가셔서 우리 일기 확정,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0406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아래 화면에서 찾고자 하면 여기 스크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스크롤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주민기재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집계는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위에. 그냥 여기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래처 한 곳에 3건이 있고 총 공급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풀이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